자, 몰수 요건입니다. 자, 1번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. 자, 몰수할 수 있어요. 그 예를 보세요. 예. 살인에 사용한 권총, 가죽 케이스, 도박 자금으로 대한 금품, 강도에 사용하려고 준비한 흉기, 그리고 살인을 하려고 하였는데, 그쵸? 살인을 하려고 권총과 칼을 준비했는데, 그때 권총으로 살인했을 때의 요 칼도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기 때문에 요 칼도 몰수할 수 있다. 물론 당연히 권총도 몰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. 칼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판례 봅니다. 자, 중요한 판례입니다. 이 별표 쳐보시고, 이것도 별표 쳐보시고요. 자, 여기서 범죄 행위에 제공한, 요 제공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. 자, 제공했다는 말의 의미는, 자, 밑에 보시게 되면 착수 전 동그라미 치시고, 종료 후 동그라미 치시고, 자, 제공했다는 말의 의미는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은 당연히 제공한에 포함되는 것이죠. 그렇지만 여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착수 전이라 할지라도 또는 종료 후라 할지라도 그 물건이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라고 인정될 때는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이것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예가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. 자, 대형 할인 매장에서 수혜 상품을 절취했습니다. 절취했으니까 절도가 끝났죠. 종료 후입니다. 종료 후. 그렇죠? 그 훔친 물건들을 집으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승용차에 싣고 왔다는 겁니다. 그랬을 때 이 승용차라고 하는 것이 종료된 후라 할지라도 그 물건을 가져와야 되니까 범죄 행위, 즉 절도 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라고 인정될 수 있겠죠? 그래서 이 승용차도 의무적 몰수가 가능하다. 그래서 판사가 몰수하라고 하면 몰수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두 번째로서 자, 방금 이제 제공한의 의미는 봤고요. 그러면 제공하려고 한의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. 자, 그 말의 의미는 범죄 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말한다.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, 자, 어떠한 물건을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말의 의미가 참 어려운데요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제가 위에서 요 사례를 읽었죠? 살인을 하려고 권총과 칼을 준비했는데 권총으로 살인했을 때 요때 요 칼이 바로 뭡니까? 지금 살인 행위를 한 거예요. 피고인이 지금 살인 행위를 한 겁니다. 요 살인이 바로 유죄 행위죠. 그렇죠? 유죄 행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. 당해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것이 바로 요 칼 아닙니까? 칼. 그래서 요 칼을 바로 몰수할 수 있다. 그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요 꺽쇠 1번의 요 마지막 문장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. 요 마지막 문장의 의미도 좀 받으시고 그 예가 바로 밑에 2번 나와 있는 겁니다. 2번도 출제가 많이 됐던 거예요. 그래서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수표나 현금,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송금하지 못했다는 거죠. 못했다고 하는 이 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번 쭉 나와 있는데 이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있던 수표나 현금은 몰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왜요?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뭐다?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. 그치? 자, 앞에서는요, 여기 살인 행위가 나와 있잖아요. 살인 행위가 바로 유죄 판결 아닙니까? 유죄 아니겠습니까? 유죄이기 때문에 이 칼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지금 송금했다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. 뭐 얼마는 미리 송금했는데 뭐 나머지 절반은 뭐 송금하려고 했었는데 뭐 갖고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아예 수표 현금을 송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. 못했기 때문에 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아직 되지 않는 거죠.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장차 앞으로 보낼 것이지만 미리 일부 보는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는 송금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없기 때문에 유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몰수가 없다. 몰수될 수 없다. 이런 취지로 봐두시면 되겠어요.
그래서 꺽쇠 1번, 2번, 밑에 꺽쇠 1번, 2번이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. 꼭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돼요. 자, 판례 볼까요? 자, 판례를 보시면, 자, 요 1번 판례도 출제가 잘 됩니다. 자, 우리 앞에서는 승용차가 종료 후에 사용된 물건이지만, 그쵸? 그래서 그 종료 후에 사용된 물건이라도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승용차도 몰수할 수 있다고 했었죠. 근데 여기서는 착수전이라 해도 된다 그랬지? 그 착수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밑에 1번 판례입니다. 자, 사기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한 겁니다. 이 고액 수표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색으로 고액 수표 동그라미 치시고, 그렇죠? 사기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, 아직 사기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. 이때 고액의 수표를 제시했을 때 너 이거 갖고 싶지? 그러면 도박장에 와라, 이렇게 미끼로 쓰는 겁니다. 그랬을 때 실제로 도박판이 벌어졌는데 이 친구가 고액 수표를 안 갖고 왔어. 안 갖고 왔다고요. 그 현장에서는. 그 전에 미리 보여줬지만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잃고 누가 돈을 딸지는 모르잖아요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미리 사전에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도박판에서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 피해자가 이제 경찰 앞에서 다 진술할 것 아니겠습니까? 너 왜 도박장에 왔어? 이렇게 물어보면, 아니 제가요 도박장에 원래 올 얘기는 아니었는데 저놈이 뭐 1000만원짜리 1억짜리 수표를 보여주길래 이제 제가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왔다 이거지. 그쵸? 그게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그 고액 수표라는 것이 이제 보여줬다는 것이 나중에는 뭐 다 자백으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랬을 때 이 고액 수표가 실제 도박판에서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밑에 보시면 도박에 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표도 뭐다? 몰수가 가능하다, 이런 말입니다. 자, 그 다음. 자, 뭐 명의신탁 얘기 쭉 나와 있는데요. 자, 공동으로 영업, 성매매, 알선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, 그 성매매, 알선 아시죠?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. 그때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오피스텔 건물주가 그 부동산 업자 등을 통해서 옆에서 듣는 얘기에 다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나 뭐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, 뭐 성매매 알선 업자들이 더블로 줄 테니까, 임대료를 더블로 줄 테니까 임대하자, 이렇게 하면 그 건물주들이 이렇게 그 오피스텔 등 방을 제공을 하잖아요. 그랬을 때 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나 건물을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 이 토지나 건물도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. 범죄 수익금이죠. 범죄 수익금이기 때문에 전부 다 몰수증할 수 있다, 이렇게 봐주시고요. 자, 그 다음. 자, 토지개발 채권이죠. 채권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. 채권 동그라미 치시고, 사행성 게임기 동그라미 치시고, 이것도 전부가 몰수 가능하다. 본체를 포함한 전부가 몰수 가능하다. 여기서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심사를 받았네 안 받았네라고 하는 것은 몰수 요건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사행성 게임기 본체부터 해가지고 기판 본체 전부 다 몰수 가능하다 하는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. 자, 오락실업자, 상품권업자,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쭉 뭐 일정한 비율로 나눠 가지기로 해서 영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,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전부입니다. 현금 전부 동그라미 치시고, 이것도 몰수할 수 있다. 마지막 줄에 환전소 운영자가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했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단 말은 전부 이 생활비 쓴 용도 전부 다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현물 그냥 갖고 있으면 몰수,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있던 돈의 액수가 얼마라면 그만큼의 액수를 추징하면 되는 것이죠. 달리 보아야 한다면 틀립니다. 자,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, 자, 관세법상의 주요 사항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했을 때 이 허위 신고한 대상품을 몰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. 이 허위 신고한 대상물이 뭐냐면 일제 1인차 요 외 4종의 물건이었는데, 이것은 신고 대상물에 지나지 않아서
이것은 몰수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 그냥 숙지해 두세요. 뭐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허위를 신고했다고 했을 때 신고 대상물에 요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야. 그치? 그래서 몰수에서 빠진다.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. 됐죠? 됐고, 자, 그 다음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.